빵, 우유 이것만 끊으셔도 건강에 정말 좋아요. 우유에 들어있는 유당, 카제인, 연성 단백질 그런 것들이 사람 몸에 정말 안 좋고 어떤 작용도 하냐면 우울증을 유발하고 정말 많은 기능의학 의사분들이 추천드리는 제품이기도 해요.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쿠팡에서 그냥 한 12,000원 정도 지불하시면 1리터 가득 오거든요. 저는 그거 한 달 내내 마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염증 생기는 식물성 기름들을 잘 알고 계시면 내가 요리할 때 어떤 기름을 써야 하는지 계획이 가능해지고 훨씬 더 건강한 요리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똑같아요. 원래 기름을 머금고 있지 않았는데 얘가 들어간 걸로 몸에 좋은 기름이래. 포도씨유, 해바라기씨유, 콩기름, 카놀라유, 연화씨유, 고추기름, 참기름도 정말 충격적이게도 맞습니다. 참기름 고소하죠. 참기름 팍팍 쳐서 회덮밥 같은 거 먹을 때 많이 드시잖아요. 안 좋죠. 좋지가 못해요. 참기름에도 오메가6 지방산 함량이 되게 높고 산화가 잘 되는 기름이기 때문에 드신다고 하더라도 고소하게 드시고 싶으시다면 들기름을 많이 드세요. 들기름은 저는 거의 하루에 한 컵 먹을까요? 정말 많이 먹거든요. 근데 살이 찌나요? 안 찌죠. 피곤해지고 뭐 염증이 생기나요?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면 오메가3 함량이 높은 좋은 식물성 기름이기 때문에 이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식물들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식물들을 먹을 땐 아주 잘 선별을 잘 해서 드셔야 되고 동물들은 웬만하면 내 몸에 이로워요. 그거를 기억하시면 뭘 먹어야 될지 선별하실 때 있어서 이 기준에 따라서 선별하시면 훨씬 더 기억하기 쉬우실 겁니다. 이 부분은 여자분들한테 꼭 많이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여자분들이 카페 많이 가시잖아요. 아메리카노 드시고 아메리카노 시키면서 디저트도 하나씩 드시고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아메리카노 그리고 디저트. 근데 이 두 가지 음식 안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염증 생기는 음식, 독성이 많은 음식, 산화가 잘 되는 식재료가 모두 포함이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마시는 커피 있잖아요. 커피.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1,000원, 2,000원 하는 그런 저가 커피들. 그 커피들이 뭘로 만들어질까요? 커피콩으로 만들어지죠. 커피콩. 그냥 뭐 어디서 커피 원액으로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커피콩을 볶아서 로스팅을 해서 그거를 압축해서 짜내서 만들어지는 게 커피죠. 커피 시키면서 만약에 라떼를 시키셨다라고 하면 뭐가 들어가나요? 우유가 들어가죠, 우유. 라떼는 우유 첨가한 게 라떼니까. 만약에 두유 라떼를 시키셨다? 그러면 뭐가 들어가죠? 두유가 들어가죠, 소이 라떼. 그럼 그 음식들이 아주 하얗고 깨끗해 보이기 때문에 몸에 좋냐라고 하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콩에는 마이코톡신과 같은 곰팡이 독소가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생각보다. 콩이라는 음식 자체가 사실 안전한 음식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거 있죠. 이런 과자의 성분표 뒤쪽 보시면 여기에 콩도 꼭 들어가 있을 거예요. 대두함유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콩류들 자체가 그 내부에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 환경이에요. 근데 그런 커피콩도 마찬가지예요. 커피콩을 뜨거운 고열에 로스팅 했다고 해서 안쪽이 아주 깨끗하고 살기 좋은 환경이 되는 게 아니라 습기가 차고 들어가서 곰팡이가 생기기 쉽고 그 커피콩에 생긴 곰팡이를 마이코톡신과 같은 이름으로 명명을 해요. 그럼 그 독소들은 그냥 몸에서 잠깐 있다가 쓱 나가는 그런 물질들이 아니라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간이 계속 일을 해야만 하게 만드는 안 좋은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는 게 카페인을 마시니까 안 좋지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긴 하지만 물론 맞죠. 근데 플러스해서 그런 곰팡이가 많이 들어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커피를 끊어야 하는 이유를 훨씬 더 납득하시기 쉬울 거고 그리고 디저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만약에 딸기 케이크를 시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딸기 케이크, 생크림이죠, 생크림. 여러분이 만약에 딸기 생크림 케이크를 시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생크림 뭘로 만들어질까요? 우유로 만들어지죠. 우유도 일반적으로 칼슘이 많으니까 많이 드시면 좋다. 뭐 의사 선생님들, 권위자이신 분들이 칼슘이 부족하다면 우유를 많이 마셔라라고 권장하시기도 하는데 일부 맞는 말일 수 있죠. 칼슘 많아요. 많죠. 근데 간과하고 있는 건 그 우유에 칼슘 100%가 아니라 변성 단백질, 카제인, 유당 이런 나쁜 물질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꼭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만큼 우유 많이 먹은 사람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5살 때부터 밥상 머리에 우유, 땡땡 우유 한 컵 따라 놓고 밥이랑 같이 먹었어요. 이
밥 한 숟갈 먹고 우유 마시고. 왜냐면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물은 좀 심심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20년 넘게, 따지면은 22년 넘게 우유를 매일같이 마셨던 사람인데, 알고 보니 우유에 들어있는 유당, 카제인, 변성 단백질, 그런 것들이 사람 몸에 정말 안 좋고 해독을 해야 되고 염증을 일으키고 호르몬계를 교란시키는 안 좋은 물질들이었다는 걸 지금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우유는 흰우유, 몸에 좋아 보이잖아요. 드시지 마세요. 유당 같은 거, 변성 단백질, 그런 물질들이 어떤 작용도 하냐면 어떤 사람들한테는 우울증을 유발하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면 저입니다. 저.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이 책 있죠. 죽이고 다시 태어나라라는 책에 서두에도 나와 있지만 저는 우울증을 겪은 게 20년이 넘었어요. 지금은 말도 잘하고 뭐 멀쩡한 청년처럼 보이고 뭐 건강해 보일런지 몰라도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우울증이 정말 심했거든요. 근데 그 원인, 수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원인들은 가장 대표적인 건 제가 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어서라거나 아니면 제 정신력이 약해서라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건 이 우유를 많이 먹은 것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기억하셔야 될 건 단 하나예요. 우유는 몸에 좋지 않다. 그러니까 멀리하면 좋다. 제 얘기 궁금하시지 않을 테니까 조금 줄일 텐데, 결국 아셔야 되는 거, 우유 드시지 마세요. 제발. 몸에 좋아 보이죠? 드시지 않는 게 훨씬 더 몸에 이로워요. 훨씬 더. 네. 의사 선생님들이 칼슘 많다. 칼슘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칼슘 함량이 훨씬 더 높은 자연식품들을 많이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고기, 뭐 육류, 아니면 견과류 이런 것들을 드셔서 칼슘을 채우는 게 훨씬 더 낫고, 칼슘을 채우기 위한 용도로 우유를 마신다. 되게 많은 걸 잃고 조그만 것을 얻게 되는 되게 비효율적인 식사 습관인 거죠. 그래서 이 밖에도 빵, 계란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잘 아실 거예요. 계란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러지 유발이 많이 되는 식품 중 하나고, 빵은 뭘로 만들어지죠? 밀가루로 만들어지죠. 밀가루 몸에 좋나요? 안 좋죠. 빵 맛있어서 많이 드시게 되면 될수록 먹을 때는 괜찮은데 그 글루텐이라는 성분 자체가 사람이 그 글루텐을 계속 원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쉽게 말해서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이라는 거거든요. 빵을 끊기 어려운 이유는 빵이 맛있어서, 혹은 내가 정신력이 약해서, 혹은 내가 맛있는 걸 못 끊는 식욕에 취약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글루텐 자체가 중독을 일으켜요. 마약만이 중독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런 글루텐들 자체에도 중독을 일으키고 우리 몸에 신경계 교란을 일으키는 아주 해로운 물질이기 때문에 밀가루 하나만 끊으셔도 웬만한 건강 문제가 많이 해결되실 거예요.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카페 가는 거 괜찮아요. 그래서 어떤 걸 드시면 되냐라고 물으신다면 카페 가는 거 괜찮은데 이렇게 드시면 돼요. 허브티 드세요. 허브티. 캐모마일, 페퍼민트, 얼그레이 티, 허브티로 드시고, 당류 안 들어간 레모네이드, 자몽에이드, 당류가 정말 많이 들어가 있겠지만 최대한 덜 뺀 좋은 재료를 쓰는 카페를 선정해서 가시고, 빵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쌀로 된 걸 드세요. 쌀. 밀가루 말고 쌀로 된 거. 근데 그런 걸 많이 파는 카페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잘 알아보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빵, 우유, 저가 커피 이것만 끊으셔도 웬만하면 문제 안 생깁니다. 뭐가 건강에 정말 좋아요. 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단백질 쉐이크 많은 분들께서도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중 하나죠. 단백질 채우려면은 이런 쉐이크를 통해서 몸에 흡수하기 쉽게 액체로 드시면 몸에 좋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시고, 처방을 그렇게 내려주시는 의사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아요. 물론 좋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한테는. 근데 꼭 아셔야 되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백질 쉐이크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는지, 그 단백질의 유래, 원래 그 단백질이 어떤 재료에서 나온 단백질인지 이걸 보셔야 되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쉽게 마주할 수 있는 시중에 파는 그 단백질 쉐이크의 99% 이상이 어떤 단백질이냐면 대두 단백질일 것이고, 만약에 당류가 낮다라고 마케팅하는 제품들 중 99% 이상이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티톨, 수크랄로스, 아스파탐, 아세설팜 칼륨 이런 해로운 인공 감미료들을 넣어서 당류를 낮추고, 우리 단백질 쉐이크는 몸에도 좋은데 맛까지 있어요 라고 마케팅하는 단백질 쉐이크일 거예요. 단백질 파우더라고도 하고 단백질 보충제라고도 하죠. 드시지 마세요. 그래서 단백질 채우려면 뭐 먹어야 돼요? 라고 여쭤보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답변 드리면 똑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기로 드세요. 고기. 목초 먹인 소고기, 방목해서 키운 양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돼지고기, 좋은 거 먹고 자란 돼지고기,
이런 것들로 채우시면 훨씬 더 단백질뿐만이 아니라 양질의 지방, 미네랄 그런 것들이 고기에는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먹게 되면 단백질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건강상의 이점을 다 누릴 수 있는데, 내가 단백질 채워야지 하고 단백질 쉐이크를 꾸준히 드시게 될수록 몸이 안 좋아지고 돈이 계속 나가고 계속 피곤해지고 간 염증이 많아지고 간 수치가 높아지고 이런 안 좋은 결과들이 정말 많아요. 이건 제가 그냥 뇌피셜이나 저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거의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시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단백질 쉐이크는 꼭 드셔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드시지 않는 게 몸에 이롭고, 단백질은 고기로 채우시는 게 훨씬 더 건강상의 이점이 많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제 유튜브 채널이나 인스타그램 그리고 스레드에서 자주 언급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를 먹게 되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파는 위산을 분비해줘서 소화를 돕는 그런 소화제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소화가 안 되면 실제로 많이 먹었어요. 뭐 양배추로 만든 거라고 하면서 환 같은 거 많이 먹는데,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면 소화제를 드시는 것보다는 우리 몸이 스스로 소화를 시킬 수 있게 만들어주는 소화 효소를 먹어서 우리 몸이 스스로 소화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위산을 억지로 분비시켜서 소화를 돕는 역할이 아닌 소화제가 아닌 소화 효소를 먹어주는 게 훨씬 더 건강상의 이점이 많습니다. 물론 소화제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보통 90% 이상이 위산 분비를 많이 시켜줘서 소화를 돕게. 근데 약국에서 파는 90% 이상의 소화제들이 어떤 성분이냐면 위산 분비를 억지로 만들어줘서 소화를 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그 당시에는 소화를 잘 시킬 수는 있겠죠. 근데 꼭 아셔야 되는 건 그 소화제에 들어간 위산을 분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들이 그냥 위산 분비만 시켜주고 알아서 체외로 잘 배출되고 하는 게 아니라 몸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위장벽에 손상을 내게 되고 장을 다 긁는다는 거예요. 똑같죠? 위산이 많아지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산이 많아지면 위장벽에 상처가 나요.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시고, 그러면 내가 소화가 안 되면 뭘 먹어야 되지를 서치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소화 효소, 글루텐, 카제인, 렉틴, 옥살산염 이런 것들을 두루 다 소화시켜 줄 수 있는 양질의 믿을 만한 회사에서 만든 소화 효소를 드시는 게 훨씬 더 건강상의 이점이 많고, 앞서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애플 사이다 비니거, 에삽이라고 하죠. 이 발효 식초를 드시게 되면 이거는 그냥 산성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식초가 산성을 띠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식초를 물에 희석해서 타 마시게 되면 위산의 역할을 해요. 위산. 아주 건강하고 미네랄도 많고 유기산도 풍부한 그런 천연 소화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애플사이다 비니거 식초는 정말 많은 기능의학 의사분들이 추천드리는 제품이기도 해요.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쿠팡에서 그냥 한 12,000원 정도 지불하시면 1리터 가득 오거든요. 저는 그거 한 달 내내 마셔요. 식후마다. 그러면 혈당 떨어지고 소화도 도와주고 우리 피부를 맑게 해주고 유기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냥 안 먹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소화제를 드시기보다 소화 효소 그리고 애플 사이다 비니거 이것들을 챙겨주시면 훨씬 더 빠르게 건강해지실 겁니다. 에사비를 먹는 타이밍은 간단해요. 음식물과 섞어주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그 말은 식전 20분 안쪽, 아니면 식중, 아니면 식후 20분 안쪽, 아무 때나 괜찮으니까 음식물 사이에 이 에사비 식초, 이 에사비 희석한 식초물을 섞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식사하기 전에 목이 좀 말라. 그러면 식전에 그냥 한 컵 쭉 들이키고 식사를 해요. 아니면 식중에 내가 조금 느끼한 걸 먹어. 그러면 식중에 에사비 식초물을 마셔주면서 약간 느끼한 걸 덜어내주고 음식의 풍미를 더 잘 느낄 수 있게끔 살짝 헹궈주는 느낌으로도 마시기도 하고, 내가 마시다가 다 먹고 나서 입안을 깔끔하게 헹구고 상쾌하게 마무리하고 싶어 식사를, 그러면 식후에 드셔주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너무 20분을 초과해서 너무 식사와 동떨어진 시간대에 드시게 되면 음식물과 섞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식초물 안에 든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소화를 돕고 혈당을 낮춰주는데 작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식전, 중, 후에 드시면 됩니다. 유기농을 꼭 먹어야 하나요? 설피티님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면 저는 제 모든 SNS에서 유기농을 정말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꼭 유기농을 드시라. 야채를 드신다 하더라도 꼭 유기농을 골라서 드셔야 한다. 그게 몸에 훨씬 더 이롭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 그렇게 저한테 질문 주시는 이유는 사실 간단해요. 유기농은 비싸잖아요. 그래서 좀 부담스러워요 라고 말씀하시거나, 유기농 아닌 식품, 유기농만 너무 골라 먹으면 장에 기생충 생긴다던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거의 99% 이상이 그렇게
그런 의문이 들어서 유기농 먹어야 하냐라고 물어보시는 건데, 짧게 설명을 드리면 유기농이 아닌 그냥 국내산 혹은 해외에서 수입해온 야채들에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농약이 소량 묻어 있어요. 근데 이 농약에 대해서 너무 그냥 흘려듣게 되시면 야채, 내가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 야채를 많이 드시게 되면 될수록 몸이 안 좋아지고 계속 피부에 뭐가 나고 피곤해지고, 병원에 가서 저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혈당 수치가 왜 이렇게 높을까요? 왜 간이 이렇게 안 좋을까요? 물어보면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라는 답변만 들으시고 원인을 못 찾으세요. 근데 그 대부분의 원인 중 정말 결정적인 것 중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농약이에요. 농약. 그냥 국내산 채소, 그냥 프레쉬, 뭐 패키징 된 듣기 좋은 프레쉬나 뭐 어떤 국내산 우리 땅 아니면 뭐 그런 듣기 좋은 것들로 농약이 묻어있는 패키징된 야채들을 많이 드시게 되면 될수록 꼭 아셔야 되는 건 내가 농약도 같이 먹고 있다는 것 꼭 아셔야 돼요. 농약 조금만 먹게 되면 사람이 죽잖아요. 왜냐하면 독약이니까. 근데 유기농 채소들에는 그런 농약들이 안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유기농 채소를 먹는다는 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면 내가 돈 주고 농약 사 먹지 않는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기농 채소에 대한 이점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내가 농약은 안 먹어야지. 농약 드실 건가요? 농약 돈 주고 사 드실 거예요? 아,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3, 4천 원 더 주시고 진짜 비싸도 5, 6천 원 정도만 더 지불하시고 농약을 드시지 않는 게 훨씬 더 이롭겠죠. 네. 유기농 채소는 어디서 사 먹을 수 있나요? 잘 구하기가 힘든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알려드릴게요. 한살림, 오아시스 마켓, 농협, 생협, 이런 판매처에서는 유기농, 무농약 제품들을 많이 팔고 있거든요. 저렴한 가격에. 그래서 장을 보시더라도 무조건 대형마트, 동네 마트만 고집하시는 것보다 유기농 채소를 많이 팔고 있는 엄선된 식재료만 판매하는 그런 좋은 판매처를 골라가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전국에 있는 많은 병원들을 다녀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해답을 주지를 못해요. 저는 의사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제 주위에도 의사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시고 하지만 결국 건강해질 수 있는 길을 내가 스스로 올바른 영양 지식을 습득해야 돼요.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알겠지 라는 권위에 슥 넘어가서 이 사람이 하란 대로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이 사람이 좋다고 하는 거 그냥 먹고 이렇게 되는 거 저도 이해하고 저도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였냐면 이 책의 서두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울증, 그리고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피부에 엄청나게 많은 여드름이 나고 지방간이 생기고 결과가 처참해요. 어쩔 수 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워요, 사실. 왜냐면 생소한 정보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과 완전히 반대되기 때문에. 근데 그 반대되는 것들, 그 반대되는 올바른 지식들을 실제로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봤더니 완전히 다른 결과가 생기고 훨씬 더 건강해지고,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할 수 없을 거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거짓말처럼 2주, 3주 만에, 2달, 3달 만에 치료되는 거를 경험해보신 분들은 똑같이 얘기하세요. 지금까지 속았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스로 공부하셔야만 하고, 어떤 사람이 좋다고 해서 그냥 고지고대로 하는 게 아니라 책을 많이 읽어보세요. 정말로 믿을 만한 해외의 전문가분들이 말한 내용들을 총집합해 놓은 책들을 많이 읽어보세요. 책 리스트 알려드릴게요. 최강의 식사, 최강의 단식, 갭스, 해독혁명, 슈퍼휴먼, 콜레스테롤 수치에 속지 마라, 당신은 뇌를 고칠 수 있다. 이런 책들 한 권 읽는데 길어봤자 일주일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거 몇 권 읽는 거 2달, 3달이면 읽거든요. 근데 이런 책들을 조금만 읽어보시고 내 삶에 적용해보시면 제가 얻었던 이 눈부신 건강과 세상이 살만하다는 걸 꼭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해지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꼭 대형 병원에 수천만 원을 들이고 꼭 최첨단 어떤 의료기기를 사용해서 대형 수술을 거쳐야만 하고 말도 안 되는 액수의 신약을 먹어야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은 쉽게 얻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 대부분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지 마시고 지금 미국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기능의학 의사분들이 말하고 계신 최신 지식들을 믿으세요. 저는 믿지 마세요. 근데 서치를 조금만 해보세요.